2013년도 언어장애 교육 유, 초, 중 기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추가 시험까지 있어서 총 15문항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유아 특수교사인 김교사는 만 4세 발달지체 유아 미나의 말하기 지도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미나가 한 말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의사소통 개인 과제 중에 자바라 분석을 이미 한번 해보아서 1번과 2번 문제를 푸는 데는 쉬웠습니다. 1번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미나가 한 말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언어평가 방법을 자바라 분석이라 하며 이를 통해 평균 발화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평균 발화 길이는 어절, 낱말, 형태소 단위로 측정한다. 자바라 분석이란 비표준화된 검사로 자바라 분석을 통한 언어 진단은 선별보다는 진단의 목적을 두는 평가 방법입니다. 자바라 분석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평균 형태소 길이, 평균 낱말 길이, 평균 구문 길이, 평균 어절 길이가 있습니다. 2번에서 가에서 미나의 평균 발화 길이를 낱말 단위로 산출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저희가 평균 낱말 길이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가 분석한 자료의 일부에서 미나의 발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있다 에서 이거는 2회 이상 동일한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반복되었을 때는 최초 발화 한 번만 분석하기 때문에 낱말 3개로 봅니다. 나비 왔더는 낱말 2개, 노난나비의 이 어는 불명료한 발화나 음이 파악이 어려운 중얼거림 또는 예, 아니오 같은 단순 반응은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노난나비 두낱말로 봅니다. 예뻐 한낱말, 나비, 좋아해, 의, 음도 이 어와 동일하게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3, 2, 1, 2 더하여 총 낱말수 10개 그리고 발화수 5로 나누면 2가 나옵니다. 3번 가를 근거로 나에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적절하지 않은 공통된 이유 1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에서 미나의 말하기 지도 방향을 살펴보면 1번 문장 길이를 늘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2번 리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번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번 어휘 습득을 위해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갖게 한다 라고 하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2가지는 기호 2번과 3번입니다. 미나는 만 4세이기 때문에 리을을 정확히 발음할 수 없고 아직 그리고 다양한 연결어미도 만 5세에서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동 발달 연령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 4세 언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4세에는 시옷과 리을이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말소리 발달 순서에 따르면 니은, 이응, 히읗이 만 6세에 시옷과 리을이 발달합니다. 또한 만 4세에는요. 사물의 이름이나 새로운 낱말을 알고 싶어하며 단순 문장에서 접속사, 조사 등을 사용한 긴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문법 형태소 발달 순서에 따르면 만 4세에는 높임 요, 의존명사 수, 목적격 를, 인용하는 말 고, 관형사형 플러스 과거 는이 발달하고 만 5세에 연결어미가 다양해집니다. 2번 문제는 영지는 만 3세 발달지체 유아이다. 유아 특수교사인 최 교사는 부모 지원을 위해 영지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고 영지 어머니의 의사소통 행동을 분석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가 동영상 자료의 일부를 보고 기억에서 어머니는 의사소통 참여자로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동영상 자료를 보면 영지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영지야 엄마랑 책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의 관심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지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영지에게 책을 보자고 하는 것은 참여자인 어머니가 반응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공동 관심을 형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2번, 최 교사는 니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어머니를 격려하였다. 최 교사의 판단 근거 2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니은 행동은 빠, 그래, 그건 큰 빵빵이야. 영지야, 빵빵 해볼까, 빵빵? 이라고 어머니가 영지에게 반응하였는데 최 교사는 영지가 빠 했을 때 엄마가 빠, 그래, 그건 큰 빵빵이야 라고 하며 차례 주고받기를 한 것은 아동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고 좋게 판단하였습니다. 2번, 영지가 빠 했을 때 엄마가 빠, 그래, 그건 큰 빵빵이야 라고 문장으로 확장해서 표현해 준 것을 아동의 발화에 의미를 더해 반응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 교사가 판단한 근거 2가지는 첫째, 영지의 발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문장을 확장해서 표현하여 아동의 발화에 의미를 더해 반응하였다 입니다. 3번, 최 교사는 디귿과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영지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전략 중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하였는데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연 기법 전략에 해당합니다. 먼저 환경 중심 언어 중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으로서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아동의 관심을 고려하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촉진을 사용하고 아동의 의사소통의 빈도와 확장을 위해 기능적 후속 결과를 사용한다입니다. 그럼 시간 지연 기법은 아동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모델이나 반응 요구 등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모델 기법이나 반응 요구 후 모델 기법과는 달리 시간 지연 기법은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기다려주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단계들 간에 2초에서 5초간의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아동의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지연에 반응하지 않으면 교사는 다시 시간 지연 기법을 사용하거나 모델 기법 또는 반응 요구 후 모델 기법을 사용합니다. 4번, 다음은 최 교사가 영지 어머니에게 제안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는 것인데 환경 중심 언어 중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다. 이는 영지의 의사소통 욕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영지가 원하는 것을 약간 부족하게 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눈에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조성 전략, 환경 구성 전략, 환경의 구조화라고 또 하는데 물리적 환경의 구조화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물건을 두면 엄마를 불러서 이걸 달라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을 시도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3번, 다음은 통합유치원의 신체운동, 건강영역 활동입니다. 영철이는 만 5세 발달지체 유아이다.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 신체운동, 건강영역 활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서 김 교사가 영철이에게 촉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 기억이 자, 이번에는 영철이도 한번 말해볼까요? 라고 하고 있고 니은은 네, 소리 나요. 낙엽에서 소리가 나지요? 라고 김 교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서는
영철이도 한번 말해볼까요? 하면서 영철이의 자발적인 언어 유발을 촉진하고 있고 네, 소리나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낙엽에서 소리가 나지요. 하면서 발화를 확장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4번 다음은 말소리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수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교사의 대화는 철수는 사자를 다자라고, 기린을 디린이라고 말해요. 말소리 이외에 문제는 없나요? 네,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은 또래 학생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한국어 음소 체계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철수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최소 대립상 훈련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 철수에게 나타난 말소리 산출 오류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조음장애는 말소리 산출의 결과에 따라 그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유형으로는 가위를 아위라고 하는 음의 생략, 아기를 각이라고 하는 음의 첨가, 정상 산출된 음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소리를 내는 음의 왜곡, 사과를 다과라고 말하는 음의 대치가 있다. 조음장애에는 생략, 첨가, 왜곡, 대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가위의 기억이 아위로 바뀌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음의 생략, 그리고 아기가 가기가 돼서 음의 첨가가 됐죠. 기억 소리가. 그리고 정상 산출된 음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소리를 내는 음의 왜곡, 그리고 사과의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음의 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음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위에서 기억이 생략되어 아위가 되었고요. 아기의 이응이 음가가 원래 없는데 기억이 첨가돼서 가기가 되었기 때문에 음의 첨가, 혀가 구강에 꽉 찬 소리나 혀가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등과 같이 소음이나 콧소리가 더 첨가돼서 발음하는 경우가 왜곡이고 그 다음에 아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것처럼 목표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를 대치라고 합니다. 2번 기억에 따라 예시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나타나는 조음 오류 현상을 1번과 2번에 쓰시오 라고 했는데 아까 사자에서 다자로 시옷에서 디귿으로 바뀌었을 때 마찰음 시옷이 파열음 디귿으로 바뀌었고 기린이 디린으로 바뀐 것처럼 영국의 음 기억이 치조음화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번은 시옷과 디귿은 같은 치조음으로 마찰음 시옷과 파열음 디귿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찰음은 스, 스, 흐이며 파열음은 브, 뿌, 프, 드, 뜨, 트, 그, 끄, 크입니다. 2번 기역과 디귿은 같은 파열음으로 영국의 음 기역과 치조음 디귿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음은 그, 끄, 크, 흐이며 치조음은 드, 뜨, 트, 스, 느, 르입니다. 3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찾아 번호를 쓰고 바르게 수정하시오. 1번을 읽어보면 훈련 목적은 철수의 말소리 오류 패턴을 찾아 의문론적 규칙을 확립시키는 것이다. 2번 철수의 조음 오류 다자는 현재 지속성 플러스를 보이는 조음을 지속성 마이너스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3번 철수의 조음 오류 디리는 현재 전방성 플러스를 보이는 조음을 전방성 마이너스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4번 철수에게 적용하는 최소 대립상은 초분절적 요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랬습니다. 2번은 현재 지속성 마이너스를 보이는 조음을 현재 지속성 플러스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오답으로 수정해 줘야 되고요. 4번은 철수에게 적용하는 이 최소 대립상은 초분절적이 아니라 분절적 요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언어인지적 접근 중 변별자질 접근법으로 사자를 다자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지속성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속성 플러스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4번 그 초분절적 요소를 분절적 요소로 수정하면서 철수에게 적용하는 최소 대립상은 분절적 요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최소 대립상이란 말소리 하나를 교체함으로써 의미의 변별력이 생기는 음절이나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
방은 이 기역과 비읍 하나씩만 다르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요. 불 또는 발도 한 음소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우, 아 이렇게 최소 대립어 또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5번 다음은 교사 협의회 중 2명의 유아 특수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괄호 안에 적합한 말을 쓰고 니은의 이유를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특성에 근거하여 쓰시오 라고 하였는데 니은을 보면 말의 높낮이, 강세, 리듬, 속도와 같은 언어의 무슨 측면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라고 박 교사가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말의 높낮이, 강세, 리듬, 속도는 의문론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말의 높낮이, 강세, 리듬, 속도는 의문론과 관련이 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언어 획득에 있어서 성장함에 따라 목소리의 질, 강도, 억양 등에서 문제를 보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이상을 보입니다.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보면 언어의 형식, 내용, 활용 모두에 어려움을 보이며 약 35%에서 40%는 어떠한 기능적 혹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성장함에 따라 목소리의 질, 강도, 억양 등에서 문제를 보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이상을 보입니다. 6번 다음은 장애형 유아들의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는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 교사가 수집한 정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나, 유아 부모 간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관찰 내용을 보고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부모의 상호작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1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였는데 기억을 읽어보면 민서 아빠는 민서가 강아지를 보고 야옹이라고 할 때 그거 야옹이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디귿의 지우 아빠는 조음장애를 가진 지우가 아빠에게 말을 할 때 잘못된 발음을 즉각적으로 교정해주고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지도합니다. 민서 아빠나 지우 아빠처럼 아동의 발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수정을 해주게 되면 아동이 흥미가 떨어지고 동기도 저하됩니다. 3번 의사소통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능력에 대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의사소통 관련 진단 영역은 무엇인지 쓰시오 하였는데요. 이게 유아, 부모 간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관찰 내용이잖아요. 나가. 이런 것은 실제 상황적 맥락에서 이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해서 쓰이는 말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화용론적 측면에 해당됩니다. 4번 정리의 발달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다음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의 정미의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한다. 녹화 내용 중 정미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 행동이 나타난 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폴더에 저장한다. 관찰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므로 포트폴리오 평가에 해당합니다. 7번 다음의 가는 최 교사가 실시한 2학년 국어과 교수학습 활동이고 나는 의사소통 장애 학생 영희를 관찰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국어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의 교수학습 활동을 보고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특징 2가지를 쓰시오 였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언어, 경험, 접근법으로 활동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생의 경험과 경험이 표현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한다. 특징이 개별화 교육을 토대로 한다 였고요. 2번 나의 기억에 나타난 발음 문제를 지도할 때 교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말하기 전에 가르쳐야 될 내용을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문법 영역에 근거하여 쓰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개정 특수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근거하면 입모양에 따라 소리가 다름을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3번 나의, 니은에 가장 많이 나타난 자음, 발음, 오류 형태를 쓰시오. 이게 의사소통 문제였는데요. 나의 니은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호양이, 원숭이를 원충이, 꼬리를 꼬디, 동물원을 동물원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자음, 발음, 오류 형태는 대치입니다. 대치는 목표 음소 대신 다른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오류 형태였죠. 이전 문제에서도 사과를 다과라고 말하는 것도 대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음소 대신 자신이 낼 수 있는 쉬운 음소로 바꾸어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풍턴으로 하는 게 바로 대치의 예입니다. 4번 일반적인 어휘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내는 나의, 디귿과 같은 현상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는데 표범, 치타, 호랑이를 모두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에 해당됩니다. 과잉 일반화는 언어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어떤 단어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보다 더 넓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8번 다음은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초등 1학년, 2학년 국어과 수업활동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3번 문제가 의사소통 관련 문제였습니다. 김교사가 디귿에서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과 이 전략의 장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라는 문제였는데 여기 디귿 진수의 수업활동을 살펴보면 교사는 축구공을 진수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진열대에 올려놓았고 진수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진수가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축구공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김교사는 축구공 갖고 싶어? 라고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수는 축구공이 있는 진열대 쪽으로 교사의 손을 잡아 끌고 교사는 진수야, 그래 이건 축구공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수가 추라고 말하자 김교사는 그래 축구공 잘했어 축구공 줄게 라고 하였죠. 김교사가 이때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은 우발교수입니다. 이 우발교수는 아동이 주위의 사물에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교사나 부모는 기회를 이용해서 언어 자극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요구 모델, 시간 지원 기법 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우발교수의 장점은 일반화에 효과적이고 전통적 언어치료와 달리 언어훈련 장소를 치료실 외의 교실이나 가정 또는 일상생활로 옮겨 지도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용이합니다. 9번 비구어 중도 중복장애 학생의 비상징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대화 상대자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촉진 전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학생이 보이는 비상징적 의사소통 형태의 다양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해당 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학생이 보이는 문제 행동에 내포된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하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학생에게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친근한 대화 상대자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제한한다 라고 하였는데 디귿이 오답으로 친근한 대화 상대자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제한하지 말고 물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하여야 합니다. 리을은 학생에게 상징과 비상징이 결합된 다중양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상징을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여 학생의 이해도를 높인다 라고 하였는데 상징과 비상징이 결합된 다중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입니다. 미음,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일과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여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이것도 올바른 의사소통 촉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은 교사가 학생의 효과적인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한 언어 중재 기법의 예이다.
가, 마에서 적용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학생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교사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정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평행적 발화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맞습니다. 평행적 발화기법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이 말할 만한 문장을 아동의 입장에서 대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평행적 발화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소방차 그림을 보고 경찰차다 라고 학생이 말하자 최 교사가 아니 이건 소방차예요 라고 수정하고 있죠. 이것은 최 교사가 학생이 말한 틀린 단어를 지적하고 바른 단어로 고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구성 기법이 아닌 수정하기 기법입니다. 문장의 재구성은 아동의 표현에서 나타난 오류를 빼고 맥락 안에서 간접적으로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말해주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보기는 옳지 않고 교사가 학생의 발화를 직접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수정기법에 해당됩니다. 다. 학생 C, 사과를 먹어요. 김 교사, 맛있는 사과를 먹어요. 라고 학생이 말한 것에 의미를 덧붙여서 김 교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의미적 정보를 첨가하고 있는데 확장 기법이 아니라 확대 기법입니다. 그럼 확장 기법은 아동의 문장 구조는 유지한 채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쳐서 다시 들려주는 것을 확장 기법이라고 하고 의미를 더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 기법에 해당됩니다. 리을 4. 학생 D. 어제 책 읽어요. 박교사. 어제 책을 읽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박교사가 학생의 발화에 문법적인 표지를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방금 설명한 확장 기법입니다. 확대 기법은 아동의 발화 주제는 유지한 채 정보를 더 의미를 첨가해서 들려주는 것을 아까 확대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확장 기법입니다. 문법적인 표지를 첨가하였기 때문에 과거인 과거 시제 엇을 첨가하였죠. 학생 2, 당근 못 좋아요. 이 교사, 당근을 안 좋아해요. 라고 발화에서 나타난 오류를 맥락 안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재구성 기법입니다. 수정 기법이 아니라 마에서 교사는 아동의 표현에서 나타난 오류를 빼고 맥락 안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서 말해주는 재구성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5는 재구성이 맞습니다. 수정 기법이 아니라. 11번. 다음은 학생 A가 보이는 말 더듬 사례이다. 교사는 A를 위해 말 더듬는 순간을 수정하는 말 더듬 수정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중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고 발을 구르며 수요일에 국어 교과서만 가져오면 되나요? 그리고 사회 숙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학생이 발화를 하였어요. 기억, 자신의 말과 관련된 두려움을 줄이도록 지도한다. 말 더듬 수정법은 말 더듬을 피하려고 애쓰고 두려운 단어나 상황을 피하려는 데서 말 더듬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피하려는 행동이나 말과 관련된 두려움을 줄이고 말을 좀 더 쉽게 더듬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관련된 두려움을 줄이도록 지도한다는 맞게 지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은. 말을 더듬을 때의 2차 행동을 다루기보다는 편하게 말하기에 초점을 둔다 라고 하였는데 말 더듬이 어느 정도 심화가 되면 핵심 행동 이외에도 탈출 행동과 회피 행동을 포함하는 2차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말 더듬 수정법은 말에 대한 불안이나 회피 행동을 줄이면서 말 더듬을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더듬 수정법에서 1차 행동, 2차 행동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을 때 2차 행동을 다루기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디귿. 말할 때 자신의 말 더듬 행동과 말에 대한 심리 및 태도를 스스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말 더듬 수정법은 확인, 둔감화, 수정, 확립의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확인 단계에는 말 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 더듬 핵심 행동, 2차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심리 및 태도를 알게 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말 더듬 수정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말 더듬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이것도 맞게 하였습니다. 리을, 초반에는 짧은 발화 내용을 말하도록 하고 점차 긴 발화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도록 하는 유도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초반에는 짧은 발화의 내용을 말하도록 하고 점차 긴 발화 내용을 유창하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은 유창성 완서법입니다. 따라서 얘는 말더듬 수정법이 아니라 유창성 완성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말더듬 수정법은 말에 대한 불안이나 회피를 줄이며 말더듬을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미음. 말을 더듬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를 천천히 쉽게 시작하고 조절하는 준비하기 기법으로 지도한다 라고 했는데, 준비하기는 자신이 공포를 느끼거나 말을 더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낱말에서 천천히 쉽게 시작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12번. 다음은 자바라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자바라 평가는 각 언어 영역별 능력, 즉 의미론적 능력, 구문론적 능력, 활용론적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자바라 분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육적 장점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기억이 자바라 분석이에요. 근데 자바라 분석을 통해 언어 영역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자바라 수집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데, 구조화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틀렸는데요. 자바라 표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본이 아동의 평상시 언어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언어 표본을 구하려면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골고루 수집하여야 하고요. 아동은 상황에 따라 자발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아동의 언어 표본이 편협해지지 않도록 2곳 이상의 장소에서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바라 평가에서 언어 능력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유놀이,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수집된 아동의 자바라가 언어 발달상의 양적,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니은, 구문론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복문은 문장 간 의미관계를 분석한 후 각 단문의 문장 내 의미관계를 분석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오답입니다. 구문론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낱말을 구성하는 형태소 분석과 문장의 구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기 나는 옳지 않은 말이죠. 복문에 대한 문장 간 의미관계를 분석한 후 각 단문의 문장 내 의미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구문론이 아니라 의미론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니은, 구문론적에 대한 건데, 알아보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의 문장 능력과 문장 성숙도는 T유닛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맞는 답으로 아동의 발화의 구문론적인 분석에서는 아동이 나타내는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품사나 단문 또는 복문의 비율, 문장 구조의 다양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문장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 학령기 아동의 구문론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 길이 T유닛을 MLT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니은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의 문장 능력과 문장 성수는 T유닛을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디귿인 활용론적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 의도와 대화 능력을 분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활용론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의도와 다양한 대화 능력을 분석하고, 활용론적 능력이란 상대방의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활용론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휘 다양도를 통해 다양한 낱말의 사용 전도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답입니다. 어휘 또는 의미 다양도는 활용론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사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어휘 다양도는 의미론적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을, 교육적 장점은
성취 수준 및 교수 목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바라 분석은 의미 영역, 구문, 활용 영역에서의 상세한 성취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교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바라의 검사는 구체적인 교수 목표를 점검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 다음 가라의 유형에 따른 내용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브로카 실어증, 나, 베르니케 실어증, 다, 마비말 장애, 라, 말실행증입니다. 기억, 가, 브로카 실어증은 유창하지만 청각적 이해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느린 발화 속도와 단조로운 운율 특성을 보인다 라고 하였는데 브로카 실어증은 청각적 이해력은 유지되지만 발화의 유창성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말입니다. 또 말할 때 운율이 비정상적으로 단조로우면 속도가 느리고 단어 사이에 쉼이 깁니다. 여기 아까 유창하지만 청각적 이해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이 말은 브로카 실어증이 아니라 베르니케 실어증의 특성입니다. 니은, 나는 청각적 이해력, 유창성에 따라 말하기는 좋은 편이나 이름대기 수행력이 낮고 착어가 자주 관찰된다. 이 니은의 베르니케 실어증이 아닙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유창성은 유지되지만 청각적 이해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따라 말하기 능력과 이름대기 수행력이 낮습니다. 또한 음이착어, 음소착어, 신조어 등의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니은에 대한 설명은 이름 실어증의 내용입니다. 디귿, 마비말 장애, 체계적인 호흡 훈련, 조음 지도 및 운율 지도 등을 통해 말 명료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마비말 장애는 체계적인 호흡 훈련과 조음 지도 및 운율 지도 등을 통해 말 명료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리을, 마비말 장애는 말 산출과 관련된 근육의 약화, 불협응 등에 의한 말 장애로 정확한 말소리 산출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것도 마비말 장애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마비말 장애는 말 산출에 관여하는 구강 근육의 마비, 약화 또는 비협응 등에 의한 말 장애 분야에 속합니다. 미음, 라는 노래 형식으로, 라가 아까 말 실행증이었습니다. 노래 형식으로 발화 길이를 늘려가는 방식을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 실행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여 자발화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침하기, 웃기, 노래 부르기 등의 과제를 활용해서 반사적인 단계에서 점차 수의적인 단계로 옮겨가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표현력의 향상, 아까 여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게 오답입니다. 미음은 브로카 실어증의 치료 방법인 멜로디 억양 치료법 내용에 속합니다. 비읍, 라는 근육 약화나 협응 곤란은 없지만 말 산출 근육의 프로그래밍 문제로 조음 및 운율 오류를 보이고 정확한 조음 위치를 찾으려는 모색 행동이 관찰됩니다. 말 실행증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한 근육의 마비나 약화 현상 없이 조음 기관의 위치를 프로그래밍하거나 일련의 조음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말 장애입니다. 전반적으로 변이성이 높으며 발화 시 입술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정확한 조음의 위치나 방법을 찾는 듯한 모색 행동이 관찰되기 때문에 비읍도 맞습니다. 말 실행증에 대한 14번 다음은 중학교 1학년이 민재와 영희를 대상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적용한 사례이다. 각각의 적용 사례를 읽고 아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가. 민재는 뇌성마비로 인해 심한 마비말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민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교사는 어휘가 쓰인 버튼을 누르면 말소리가 산출되는 음성 출력 장치를 사용해 민재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민재가 원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교사가 민재의 손을 잡아 버튼을 함께 눌러주다가 점차 신체적 도움을 줄여나갔다. 현재 민재는 쉬는 시간에는 음성 출력 장치를 사용해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어 시간에는 학습할 새로운 어휘가 음성 출력 장치에 제공되지 않아 여전히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영희는 자발적으로 구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박교사는 영희에게 의사소통판에 있는 그림 상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영희가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박교사는 영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후 영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림 상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영희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영희가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좋아, 싫어, 몰라를 표현하는 그림 상징을 의사소통판에 붙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또래의 질문에 반응하는데 그림 상징이 한정되어 있어 영희가 또래에게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사례입니다. 먼저 조건 1에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를 설명하고 가와 나에서 각각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찾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1번 보완대체 의사소통 구성 요소 4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상징, 구어를 대체하는 몸짓과 제스처, 실물, 그림, 사진, 수화, 리버스, 블리스 상징 등을 말한다. 보조 도구, 상징 체계를 담기 위해 제작된 물리적 기기로서 의사소통판이나 의사소통 책 또는 음성 출력기기와 같은 컴퓨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전략,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기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선택 또는 훑기와 같은 간접 선택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조건은 가와 나 사례별로 언어의 영역, 의미론,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화용론 중 가장 중재가 필요한 영역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재가 필요한 영역, 가는 의문론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마비말 장애가 있어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민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가 필요한 영역은 의문론의 영역입니다. 의문론은 말소리 및 말소리의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말소리를 식별하고 말소리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발음하도록 합니다. 나, 화용론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자발적으로 구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또래의 질문에 반응하는데 그림 상징이 한정되어 있어 영희가 또래에게 먼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동적 대화 태도를 보이므로 중재가 필요한 영역은 화용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용론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규칙으로 사회적 또는 상황적 단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적용 시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2가지만 제시하고 각각 설명할 것. 1번, 어휘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와 설명해서 1번에서는 의사소통 장애 진단평가나 언어발달 검사를 이용해 필요한 어휘를 선정한다. 진단평가로는 구문검사, 의문검사 등을 실시하고 언어발달 검사로는 그림 어휘력 검사, 언어이해 인지력 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집단이 사용하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어휘를 선택하는 겁니다. 생활 연령에 적합한 어휘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기능적 어휘를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15번 가는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인 영미의 특성이고 나는 영미를 지도하기 위하여 수립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도 계획안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영미는 중도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고 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어려우며 글을 읽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소통 지도 계획안으로서 여기서 기억을 보면 수집한 어휘들을 학교 식당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의사소통판을 구성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사소통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목록 구성 전략을 쓰고 그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쓰시오가 1번의 문제였습니다. 구성 전략은 환경활동 중심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활동 중심으로 의사소통판을 제작해야겠죠. 효과적인 이유는 1번, 여러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발달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초기 언어 사용을 가장 증진하기 때문입니다. 3번, 학생의 활동 참여와 어휘 습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활동 중심으로 의사소통판을 구성 전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2번, 니은과 디귿에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니은은 처음에는 시범을 보이지 않고 영미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요구하기, 그림 상징을 선택하여 답하기의 순서로 의사 표현하기 기술을 지도함. 긍정적 반응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오반응이나 무반응에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어 따라하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은은 요구 모델에 해당됩니다. 디귿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미에게 기대되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수초간 어떠한 촉진도 주지 않고 목표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초간 어떠한 촉진도 주지 않고 기다리니까 시간지연에 해당됩니다. 언어중재법의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요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동 관심이 형성된 후 무엇이 필요하지, 이게 뭐지 등의 형태로 답을 요구하고 실패하면 모델을 보이는 것이 요구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관심거리를 확보한 다음 아동에게 언어로 말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교사가 여기 대로가 좋아하는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이 적절하게 반응하면 원하는 것을 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대로야 따라 말해보세요. 자동차라고 하죠. 그리고 디귿의 시간지연 기법은 공동관심이 형성된 후 아동이 관심을 보이거나 의사소통의 의도를 비구어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아동이 말할 때까지 약 3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시간지연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더라도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3에서 5초 정도 기다리는 것이죠.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요구나 모델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리을을 실시하는 목적은 한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는데 리을이 대화 상대자 훈련이거든요. 이것은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현재 의사소통 수준 및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특정 전략,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인식시킨 것을 말합니다.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 순서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반응적이고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양식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매일의 활동과 규칙적인 일과를 수정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고 중도, 중복장애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화 상대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2013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